자, 경희대 기출문제 분석할 건데 이게 2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야. 근데 이게 22학년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22학년도, 23학년도가 논술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고 그거 열심히 달달달 풀지 말고 22 모의부터 22 기출을 풀어서 23을 대비하는 거야. 자, 주제를 한번 봐봐. 도덕적 이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느낌이 어때? 하나는 뭐야? 무슨 도덕적 이성이니까 무슨 국어 문제 묻는 것 같고 윤리 문제 묻는 것 같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거 뭐야? 윤리 문제잖아. 야, 이거 윤리 되게 좋아하네. 근데 진짜 논술 문제는 이게 윤리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사회문화 문제를 묻거나 아니면 생윤의 문제를 묻거나 가끔 경제 문제가 나오더라 이거지. 근데 주로 사회문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 거야. 자, 근데 거기에 사용하는 게 문학 제시문이 될 때도 있고 비문학 제시문이 될 때도 있더라 이거. 자, 제시문의 수준은 좀 높더라 이거. 1번 보자. 다의 시각에서 가나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라. 옳았구나. 이제 문제가 바뀌었구나. 과거 문제랑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어. 전에는 뭘 요약하고 제시문 가와 나를 요약하고 가나의 차이를 비교하라. 이딴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제 그거 폐기.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 출제진이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근데 800자에서 900자 쓰는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경희대 포맷은 무조건 이렇게 쓰는 거야. 제시문 다가 뭐야? 기준이지. 제시문 다를 기준으로 해서 다에서 가의 상황을 평가하는 거, 또 나의 상황을 평가하는 걸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단락을 하나, 둘, 세 개 해서 여러분이 800자 이내로 쓰는데 첫 번째 단락은 제시문 다 기준이 되는 단락을 요약을 해. 그냥 요약하라 이 말이야. 얼마로? 250자로 요약하는 거야. 250자면 여러분이 몇 문장 쓰는 거냐면 4문장, 많아야 5문장 안에 끝내는 거야. 뭘로 썼을 때? 단문으로 쓴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제시문 다가 뭐야? 기준이지. 제시문 다가 기준이고 요 입장에서 제시문 가를 평가하는 거. 옳다, 그르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글을 쓰는 거야. 그걸 얼마? 250자. 그러니까 이건 평가형이니까 공식이 뭐야? 대, 지, 기,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요약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비문학의 요약이면 PQ법을 쓰겠지?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찾고 이 주장을 찾는 공식이 뭐야? 반, 지, 술로 요약하면 돼. 찾아내면 돼. 뭐 주장을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예요? 결론 지시어가 뭐냐예요? 서술어가 뭐냐예요? 그리고 상술하는 내용이 뭐냐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를 들어야 한다. 다음 제시문 다 했어. 야, 기출문제 풀이할 때 기본 강의 내용 하지 않아. 기본은 돼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어떻게 푼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듣고 와야 돼. 메가스터디스 듣고 와라. 자, 제시문 나에 대해서 그것도 봐. 이것도 봐. 대지기인데 세모로 표시한 거는 기준이란 뜻이야. 네모로 표시했다는 건 대상이야. 그러니까 평가형에는 기준과 대상을 반드시 준해야 하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럼 제시문 다해서 나를 평가한다. 그럼 이것도 공식이 뭐야? 대직이네. 그래서 대상 주고요. 기준 줬으니까 네가 학생 너는 지점과 내용만 매칭시키면 되는 거네. 그래서 무슨 형 논술? 정답형 논술. 정답형 논술. 뭐가 아니다고? 의견 제시형이 아니다고. 네 견해를 쓰는 게 아니라고. 창의성 발휘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채점을 위해서 당락을 결정해야 되니까 정답 찾아주세요. 이거. 누가 요구하는 정답? 출제진이 요구하는 정답 제시하세요. 이거야. 자, 그러니까 다부터 요약이 잘못되면 다 미끄러지는 거야. 다부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야. 다부터. 자, 그래 다를 정확히 해보자. 이거. 자, 이제 단락을 3개 단락을 구성해서 쓰면 된다. 대략 여기서 문제가 지금
250자, 여기서 800자부터 900자 이렇게 되잖아. 그럼 800자부터 900자니까 250자, 250자, 250자가 아니라 900자까지 땡기면 300자, 300자, 300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300자씩 쓰면 되겠다. 120분 동안 쓰는 거라서 300자, 300자, 300자 쓰면 되고, 오, 이거 글자 수가? 자, 그럼 이제 볼게. 여기서 제시문 가부터 읽으면, 이거 제시문 가잖아. 가부터 읽으면 안 돼. 왜? 무슨형? 비판형. 무슨형? 평가형. 평가하거나 비판을 할 거야. 그러면 뭐가 명확해야 되냐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 기준이 명확히 보여야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야. 기준. 제시문 다부터 읽어 나가는 거야. 제시문 다를 보자. 무슨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자. 다. 자, 다는 단락이 하나, 둘, 세 개지.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PQ법. 자, 제시문 다가 기준. 세모로 표시하고 얘가 기준인데 단락이 하나, 둘, 세 개야. 그럼 여기에 각 단락마다 뭐가 있어? PQ가 있을 거 아니야. 주장, 근거.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찾아보자. 야, 네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니? 야, 내 눈에 뭔가 하나 보여.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반, 지, 술. 반복되는 단어가 뭐지? 그렇지. 불편부당성. 불편부당성. 보편적 관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근대 윤리학의 도덕적 이성의 핵심적 특징은 불편부당성이다. 자, 그러니까 도덕적 이성의 핵심은 뭐냐? 불편 부당성이다. 이게 뭐냐? 모든 합리적 행위 주체에게 똑같은 보편적 관점을 각 행위 주체가 채택할 때만 이기주의를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 자, 그래서 불편 부당성은 뭐다? 보편적 관점이다. 보편적 관점인데 보편적 관점을 취하는 이유가 1. 이기주의를 피하고 2. 객관성을 확보한다. 객관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보편적 관점을 취한다. 이런 불편부당성의 이상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적 관점을 추구하면서 더 나온 결과물이다. 아, 보편적 관점. 이 불편부당성은 보편적 관점,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나온 거다. 그래서 도덕적 이성은 바로 도덕적 관점이다. 자, 이제 답은 다 나온 것 같아. 뭐야, 그냥 앞으로 얘기할 건 뭐다? 불편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불편부당성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겠다. 이거. 그럼 두 번째 단락 봐봐. 자,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야? 뭐가 보여? 불편부당성 이야기하고 있지? 두 번째 단락은 여기서 불편부당성 이야기했으니까 자, 도덕적 관점 A는 불편부당성이다. B다 그랬으니까 이제 B. 불편부당성이 뭔지를 쭉 설명할 거 아니냐고. 결론 제시 어디 있니? 결론 문장. 그래, 아, 쭉. 또 어디 있어? 또 끝으로. 내가 하는 말은 끝으로. 불편부당성을 추론하는 자는 보편적인 추론을 수행한다. 이거. 앞에는 전부 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다. 적이란 말은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앞에 말을 부연 설명하는데 한번 볼까? 도덕 이론과 합리적 행위 주체는 어떻게 도덕적 관점에 도달하는가? 도덕적 이성의 성찰 대상인 상황의 개별 특성을 남김없이 사상하는 방식을 통해서이다. 자, 불편부당하게 추론하는 자는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 뭘 싫어한다고? 불편부당성은 상황의 개별 특수성. 와, 이제 중요한 말 나왔어. 무슨 말 나왔다고? 상황이란 말 나왔어. 왜? 논술 시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라. 아, 다에서 가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평가라. 그럼 가의 상황이 나오는 거야. 상황. 그럼 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하고 있냐면
상황의 개별 특수성에 거리를 둔다. 자, 그럼 불편부당성이란 것은 야, 얘는 1. 상황의 개별 특수성 이거 안 좋아한다 이거. 야, 내 상황이 그래. 내 상황이 좀 특별하잖아. 내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야. 그거 관심 없다 이거. 즉 이성은 도덕적 추론이 일어나는 그 상황의 구성 요소인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개별적이고 특수한 거 그 상황의 개별성, 특수성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하는 자는 또한 자신이나 타인이 상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감정, 욕구, 이해관계, 가치 이런 것들을 전부 사상시킨다.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왔다? 불편부당성은 상황의 개별적 특수성 없고 다음 뭐야? 그 상황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뭐가 없다고? 감정, 욕구, 이해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 그 상황에 대한 내가 가지는 감정, 욕구, 이해관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불편부당한 추론을 수행한 자는 불편부당성을 추구하는 자는 보편적 추론을 하는 자다. 보편적 추론. 자, 그래서 세 번째 달라.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불편부당의 이성의 목표는 자, 뭐다? 구체적 행위에 대한 외부에서 판단하는 자, 이제 상황 나서 상황의 외부에서 판단하는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뭐에서 취한다고? 외부. 구체적 주체지나 주체의 집합의 과정, 속성, 성격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월적 관점이다. 자,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 불편부당성을 추구하는 얘네들은 1. 외부에서 판단하는 거다. 어떤 내부자의 생각은 아니다. 집단의 내부자의 마인드는 아니고 외부에서 판단하는 관점이다. 외부에서 판단한다. 외부적 관점이다. 외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초월적 관점인데 주체나 주체들의 집합적 관점, 속성, 성격, 이해관계 즉 뭘 넘어 쓴다고? 초월적 관점이다. 초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 말은 외부적이 아니고 내적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초월적 관점은 뭐냐면 이해관계에서 초월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초월한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결론. 전제가 뭐냐? 불편부당성은 도덕적 관점이다. 이거. 다음. 그래서 불편부당성은 상황의 개별 특수성이나 상황에 대한 감정이나 이해관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게 전제. 따라서 결론. 불편부당성이라는 것은 외적 관점, 즉 외부에서 보는 관점, 바깥에서 보는 관점, 그리고 초월적 관점,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 집단의 속성을 초월하는 것. 집단의 속성을 초월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냈어. 그러면 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보자. 제시문 가의 상황. 제시문 가에서 상황을 찾고 제시문 가에서 상황을 찾는 거야. 상황이 나왔으니까 뭐가 발생한 거야? 이벤트가 발생한 거야. 사건이 발생했다. 그지? 이거 뭐야?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거 뭐야? 문학작품이지. 그러니까 문학작품. 이거 문학작품이잖아. 제시문 나. 소설이잖아. 이건 뭐야? 뭐 신문기사 내용이지. 신문기사. 사건. 그럼 전부 뭐가 있어? 이벤트. 사건이 있다. 이거. 그럼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독해하는 게 편리하다고? 문학독해법. 문학독해법이 뭐야? 주체, 객체를 분석하지? 주체와 객체를 분석한 다음에 주체와 객체 사이에 공식이 뭐야? 공식 뭐야? 문학작품 공식. 문학의 독해 공식. 아하. 그렇지. 행대 원결. 그러면 주체와 객체 사이에
원 결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행위, 태도, 대립행위, 그것의 뭐야? 갈등행위, 원인, 동기, 결과, 의의를 찾아내보라 이거지. 이게 첫 번째지. 첫 번째 1단계. 혹시 대립하는 행위의 원인과 동기, 결과, 의도 2단계까지 찾지. 요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 일단 여기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야 누가 나와? 등장인물. 아버지와 오빠 나오고 파르빈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파르빈이 지금 뭐야? 돌에 맞아 살해당했지? 그럼 얘는 지금 당한 애니까 객체라고 하자. 그럼 파르빈은 뭐 여동생이고 또 딸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아버지와 오빠잖아. 행위는 뭐야? 돌로 살해했어. 돌로 살해했대. 돌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왜 죽였어?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 명예살인이네. 자, 원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이거. 그럼 대립하는 행위는 뭐야? 결혼을 한 거다. 결혼을 한 거다. 이거. 뭐 없이? 가족의 허락 없이. 가족의 허락이 없이 결혼한 것이 문제다. 이거. 자, 파르빈은 임신 3개월. 그새 또 임신까지 했다. 이거. 납치 혐의로 고소했는데 자신의 뜻으로 결혼했다는 정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야? 자유의사로 결혼하겠다는 거야. 자기 의지로 결혼하겠다고 남편과 법원에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벽돌로 던지고 발망에 때리고 그렇게 해서 딸을 숨지게 했다. 가족 모두를 모욕했다. 허락 없이. 그러니까 허락 없이 결혼한 것은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다. 그래서 돌로 살해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명예살인이다. 그런데 이 명예살인은 뭐다? 불법이다. 불법. 명예살인은 이런 불법적인 명예살인을 했다. 근데 이 명예살인이 정부의 행정력에 미치지 않은 시골에서 발생하지만 대도시에서 생긴 게 충격이다. 야, 그래서 숨진 여성이 되게 많이 발생했다. 명예살인은 불법인 이유가 뭐야? 개인의 사적 처벌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내용이야. 그러면 이 상황을 보자. 이거 상황에 집중해야 되겠지? 그럼 얘가 봐봐. 얘에서 볼 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요게 판단 기준이잖아. 뭐야? 외부적 관점인데 얘는 무슨 관점이야? 아버지, 오빠의 행위는 무슨 관점이냐고? 그렇지. 내재적, 그러니까 가족의 명예나 허락 없이 이거 뭐야? 이슬람 문화권의 내부적 관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 문화권의 자기의 관점이잖아. 그리고 뭐가 있어? 이해관계에 걸려있지. 이해관계. 뭐 누군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이해관계잖아. 그로 인해서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거 이해관계지. 그러니까 초월적 관점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너 틀렸다. 이거.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시문 가의 상황은 평가 대상이고 제시문 가는 평가의 기준이고. 그러면 지점은 여기 있네. 지점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돌로 살해했는데 그 명예와 관련돼 있다. 가족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 것은 외부적 관점이다. 외부적 관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내부의, 집단 내부의, 문화권 내부의 관점이다. 그 다음에 허락 없이 결혼해가지고 야, 이거 허락받아야 된다는 이해관계의 문제다. 이해관계 충돌 문제다. 그래서 초월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니네들 틀렸다. 이거. 뭐가 없다? 틀렸으니까 뭐가 아니다? 보편적 관점이 아니고 불편부당한 관점이 아니니까 도덕적 관점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니네는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도덕적 관점이 아니다고.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도덕하다고, 부도덕하다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니까 재심은 나를 해봐 이제. 이제 대략적인 거 한번 그려보자. 대략적인 거 한번 그려보자. 여기 뭐야? 남자들 얘기 나오잖아. 남자들 얘기 나오고 4대 부접 안여자 이런 게 나오고 한데 대체 이것도 지금 여성이 당하는 거니까 이걸 아내라고 가정하고 아내. 자, 이게 객체, 주체, 예, 남편이다 이거. 남편이 뭘 했고 아내가 뭘 했고 이렇게 한번 채워보자 이거. 자, 지금부터 시간을 줄게. 제심을 다시 한번 읽어봐. 그리고 저 빈칸 채우기 하는데 시간은 2분. 자, 2분 계속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2분 동안 해보세요. 내가 시간을 잴게요. 자, 여러분 읽으셨어요? 다 읽었어요? 찾아볼까? 여기서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남편이 답변을 하고 다시 또 아내가 답변을 하죠. 그죠? 자, 아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남편이 하는 말을 보면 야, 그거 험한 소리 하지 마라. 이거. 험한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인륜, 예의, 염치도 모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이 험한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인륜, 예의, 염치를 챙겨라 이거. 이런 거 중요하다 이거. 근데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가 야, 시인이니 뭐니 시인이 이런 거 잘 또 갖다 붙이는구나. 우리가 혼인한 약속이니 지켜야 된다고 합시다. 자, 약속은 약속이니 지키자. 하지만 여자 혼자 약속을 지키는 거냐? 자, 당신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저를 돌보지 않으니 약속을 지켜야 될 상대는 어딨냐 이거. 차라리 팔자를 고쳤으면 하겠다 이거. 자, 뭘 요구한다? 팔자를 고치겠다. 즉, 뭐 한다? 이혼을 요구한다.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팔자를 고치겠다. 이유는 뭐야? 혼인약속, 혼인약속, 신의 이런 것들을 남자는 저버리고 여자만 지키는가? 부당하다 하는 거야. 어느 한쪽에만 굴레를 지운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대서 팔자를 고치겠다. 이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험한 소리 하지 마라. 인륜, 예의, 염치를 모르느냐? 이렇게 대꾸했다. 거기에 대해서 야, 인륜, 예의, 염치 그딴 게 뭐냐? 그딴 게 뭐냐? 네가 말하는 인륜은 이거니, 네가 말하는 예의는 이거니, 네가 말하는 염치는 이거니 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게 뭔 소리야?
네가 말한 인륜이 하루 종일 무릎이 시들어 웅크려 앉아서 삭바느질 하는 거냐? 자, 남편이야 무슨 짓을 하든 조석을 구워다가 복량하고 술 친구 대접까지 해야 되느냐? 그게 예의냐? 하루에 12번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염치냐? 즉 뭐다? 가사노동, 생계유지 이런 것들을 도맡아 하는 것이 예의고 네가 말한 예의고 염치고 인륜이면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게 그렇다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주체, 남편은 자 이게 대상인데 남편이 험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내세우면서 인륜 예의 염치를 주장한 것은 뭐지? 조선시대 유교윤리라는 유교 문화라는 뭐야? 요 집단 내부의 관점, 문화 내부의 관점이지. 유교 문화라는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화라는 거지. 특수하고 개별적인 그런 상황, 개별적인 상황. 근데 외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해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이해관계를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어때? 이거 한쪽에서는 남편은 권리만 누리고 여성에게는 의무만 요구하는 이런 가부장적 폐쇄 문화. 이것은 착취구조에 해당한다. 이것은 초월적 관점에서 어긋난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거다. 이 남편이 지금 지 돌보진 않고 아내를 돌보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혼자 놀고 자빠져 있다. 이런 것은 이해관계에 어긋난다.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도덕적 관점이 아니다. 즉 불편부당한 그런 초월적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도덕적 관점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기를 할 건데 글 쓰기를 어떻게 한다고? 돼지기내로 하는지 한번 보자. 자,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표는 매트릭스 표다. 이거. 시험장에서 이 정도 짜면 된다. 이거. 시험장에서 짠 게 이게 매트릭스고 이거는 출판용 매트릭스다.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짠 매트릭스다. 이거. 이건 출판용이고 저거는 뭐야? 시험장에서 저렇게 짠다. 이거. 자, 저 매트릭스가 이건데 이게 자세한 매트릭스고 이걸 가지고 글을 쓰면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트릭스 예시답안이니까 박규쌤 예시답안이니까 공식대로 썼겠지? 그러면 대학 측 예시답안 봐봐. 이제 페이지 넘기면 하단부에 대학 측 예시답안이 있어. 야, 대학 측 예시답안이 진짜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보면 돼. 뭘로? 돼지기내로 썼는지 보면 돼. 첫 번째 단락 봐봐. 첫 번째 단락은 뭘 했겠어? 요약했겠지. 제시문 다를 요약했겠지. 그래서 제시문 가나다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관점에서 여러 상황을 다루고 있다. 가나다의 공통점을 쓰고 공통점. 먼저 다는 해서 다를 어떻게 요약하고 있어. 다를 요약하고 있단 말이야. 다는 이러한 판단이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나 가치 지향 등을 배제한 초월적 관점이라는 걸 제시한다. 이거. 자, 이해관계나 가치 지향 등을 배제한 초월적 관점이 도덕적 관점이라고 주장한다. 이거. 그럼 단락 몇 개로 쓰는 거 한번 볼까? 단락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문장 둘, 문장 셋, 그리고 문장 넷, 4개의 문장을 썼네? 4개의 문장을 썼어. 다음 한편 가는 해서 이제 여기가 뭐야?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 다에서 가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럼 이 평가니까 대, 지, 기, 내가 있어야 된다.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표시해봐. 찾아서 표시해봐. 대지기내 표시해봐. 자, 가는 했어. 가는 뭐야? 가는 이게 대상인가? 대상. 가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 따라서 다의 시각에서 다의 시각이 기준이지. 기준. 가의 시각 대상. 가의 상황은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게. 이게 지점. 얘네 지점은, 이 지점은, 야, 문화적, 종교적 특성을 용인하는 이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종교와 간섭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슬람 사회 명예살인과 투석처벌. 요게 같은 지점이 돼. 이슬람 사회 명예살인과 투석. 요게 문화적, 종교적 특수성이 돼. 이렇게. 요 지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가족과 생명에 대한 보편적 가치마저 무시하는 부정적인 사례로 보일 것이다. 이게 뭐야? 설명 내용이야. 그러면 대상, 지점, 설명의 기준, 그리고 설명의 대상, 지점, 설명 내용, 대지기내가 다 있잖아. 문화에 대한 특수적인 관점을 긍정하면 자, 잘못된 관습을 옹호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 내용 아니냐고. 평가 내용, 비판 내용. 그래서 대상, 지점, 기준, 대상, 지점, 평가 내용. 이렇게 해서 대지기내로 누가 쓰고 있어? 대학이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식으로 논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공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리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비판하라, 평가하라 그러면 대상, 지점, 기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단락을 니네가 해보면 돼.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찾아봐. 대상, 지점, 기준, 내용. 대지기내 찾으면 돼. 한번 표시해봐. 자, 그래서 1번은 나는 여기까지 설명할 거고 이제 2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 거야. 여기까지. 넌 찾아 빨리.